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진아입니다. 자, 7월이 이제 7월로 접어들었습니다. 7월 2일 토요일과 7월 3일 양일간 예상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그 7월은 5주로 돼 있고 마지막 주가 이제 7월부터 이제 야간 경마죠. 토요일만 야간 경마, 일요일은 주간 경마. 이제 금토일이죠. 금요일은 제가 이제 부산이나 제주를 안 하기 때문에 저한테는 의미가 없고요. 토요일은 야간 경마를 하고 일요일은 다시 주간 경마. 그 다음에 이제 5주가 돼 있다라는 거고, 그러니까 이번 달 마지막에는 아마 이제 부산이 먼저 쉬고, 8월 첫째 주에는 서울이 쉬고, 8월 둘째 주에는 제주가 쉬고, 뭐 이런 순서대로 갈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지금 5주 경마를 하다 보니까 이제 그 자원이 좀 부족하죠. 이제 경주수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일반 경주는 지난달까지는 8마리 이상이 돼야 편성이 됐는데, 이번 달부터는 이제 7마리, 최소가 7마리고, 최대가 이제 11마리까지 출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1600m가 다시 이제 부활이 됐습니다. 7월 16일 날 3등급의 이제 한 경주, 이제 위험하기 때문에 자주 그 편성을 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 다음에 7월 31일인가요? 7경주에 이제 2등급 말들, 이제 1600m로 이제 편성이 돼 있습니다. 이제 계획이 돼 있습니다. 좀 1600m는 좀 위험하기도 하고 좀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예상을 하기도 또 배팅을 하기도 조금은 애매한 그런 거리가 이제 1600m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어떤 전개를 그려내기가 조금은 어렵습니다. 이제 직선이 긴 거리라든가 바로 곡선을 만난다든가 장거리, 그냥 애매한 그런 거리입니다. 차라리 그냥 부산처럼 그냥 저 1600m가 2코너에서 시작을 하면 되는데, 우리나라가 지금 서울 같은 경우는 이제 1코너 저쪽 구석탱이에서 뛰기 때문에, 시작하기 때문에 바로 2코너를 만나죠. 1코너 중반쯤에서 이제 2코너를 만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이제 조금 바로 코너를 만나기 때문에 조금 애매합니다. 전개를 좀 그려내기도 그렇고. 자, 그다음에 이제 목요일날 이제 비가 많이 왔습니다. 비가 많이 와가지고 뭐 거의 목요일날 새벽 조교하는데 앞이 안 보일 정도로 왔어요. 그다음에 어느 정도냐면 모래가 막 쓸려 내려가서 이제 고랑이라 그러죠. 물이 막 이렇게 모래를 쓸고 내려가면서 고랑이 생겼어요. 고랑이 생겨가지고 새벽에 나가니까 이제 뭐 트랙터들이 조교 시작하기 전에 뭐 열심히 분주하게 좀 정리 작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비가 워낙 많이 오니까 좀 이 고랑이 막 생겨가지고. 근데 예전에 이 정도 비가 오면 예전에 몇 년 전에 한 7, 8년? 한 10년은 안 된 것 같고, 뭐 5, 6년은 좀 지난 것 같고, 그 당시에 이제 비가 오면, 막 뭐랄까요? 제가 그랬죠. 이 사코나 부분이 낮아요. 낮고, 또 이 사코나에서부터 직선까지의 그 높이가 2m라 그랬죠. 이렇게 2m로 올라옵니다. 직선이 높습니다. 사코나에서부터. 마사의 그 경주로 현황에 들어가면, 구조에 들어가면 여러분들 그 구배가 나와 있습니다. 이 높낮이. 뭐 저기 2코너에서부터 3코너로 내려가다가 3코너, 4코너에서부터 이렇게 내려오다가 4코너에서부터 이렇게 올라오죠. 이렇게 쫙 올라오는데, 부산은 조금 그 구배가 그렇게 크질 않아요. 크질 않은데, 서울은 결승선이 2m가 높고, 4코너부터 결승선까지 2m가 높다. 그래서 물이 요즘에는 근데 그래서 이제 얘기가 딴 데로 갔는데 배수가 상당히 잘 돼요. 목요일날 아침에도 비가 오는데 사코나에 물이 고이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모래는 이제 쓸려 내려가죠. 비가 워낙 양이 많으니까 쓸려 내려가는데, 지금 그 목요일 오후 이제 밤 늦게부터 지금 비가 개가지고 다음 주 화요일 날 오후에 이제 비가 온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근데 아마 이제 이 주말 되면, 토요일, 일요일 되면,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싹 없어질 겁니다. 그래서 물기가 빨리 빠지기 때문에
처음에 토요일 시작할 때는 포화 16%에서 일요일 경마 끝날 때는 양호 10%인가요? 제가 마지막 본 게 서울이 잠깐만요. 예, 서울 경주 성적을 잠깐 들어가 보면 예, 마지막이 다습 10%예요. 토요일 날 아침에 첫 경주가 16%였었는데 그 정도로 날이 흐렸음에도 불구하고 해가 뭐 쨍쨍 쪘다면은 모르겠지만 흐렸거든요, 이틀간. 그러면서 이제 다습 10%까지 빠졌다는 거, 그만큼 배수가 잘 된다라는 겁니다. 이번 주도 이제 비가 안 오면 아마 그와 같은 이제 그 현상이 좀 나타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7마리씩 출전하다 보니까 지금 7마리 뛰는 경주가 너무 많아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경주. 그 다음에 8마리, 뭐, 8마리, 9마리, 10마리, 11마리 뛰는 경주도 있습니다만, 이 경주 전체가 조금 7마리가 뛰더라도 이제, 배팅하기 좀 까다로운 경주들이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 좀 참고하시고요. 그러면 제가 지난주에는 이제 몇 개 경주, 토요일 날은 3개, 일요일 날은 4개 경주 이렇게 해서 뭐 적중도 하고 실패도 했습니다만은 이번 주는 이제 그런 제가 이 경주는 꼭 한다라기보다 이거는 정말 배당을 좀 내줄 수 있겠구나, 이제 그런 경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제가 섣불리 경주를 좀 선별하기보다는 또 그때 현장에 맞게, 현장에서 또 컨디션이나 이런 것, 체중이나 이런 것들이 좀 맞게 좀 한번 여러분들에게 좀 전달을 해 드리려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좀 얘기가 길어졌고요. 뭐 할 얘기가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너무 기니까 자르고 여기서 이제 예상을 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토요일 첫 경주입니다. 1200m, 1000m고요. 이세마 경주 이제 7마리씩 지금 죄송합니다. 9마리가 나와 있는데, 자, 1번 이제 굿카보입니다. 굿카보인데 예, 아직 어린 티를 많이 내고 있어요. 근데 이제 주행 심사를 보면 역시 이제 문세영 기수답게 앞에 말을 뒤에다, 그러니까 앞에 말을 두고 이제 뒤를 따라가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참 문세영 기수 그런 거 보면 참 이 기승술과 이 뭐죠? 좀 그 맞춰서, 거기에 말에 맞춰서, 예, 어떤 그 하여튼간 머리를 같이 써가면서 기승을 한다라는 게 아주 그런 게 확연히 드러난다랄 거예요. 아주 돋보이죠. 다른 기수들 보면은 주행심사에서도 제가 주행심사에서도 막 몰고 따라가요. 그걸 왜 못 느끼냐는 얘기입니다. 주행심사에서 만약에 몰고 따라간다, 신마들 경우, 이제 기존에 뛰던 마필들은 좀 예외고요. 앞에 도망가면 어때요? 어차피 걔네들 힘쓰고 가면 나는 그럴 때 연습을 하는 거죠. 느끼는 거죠. 자기가 느껴봐야죠. 근데 자꾸 몰고 따라가요. 문세영 기수 같은 경우는 딱 보면 벌써 붙들고 나와가지고 모래 맞히고 이제 그래요. 근데 그런 과정에서 그거를 제외하고라도 그런 어떤 상황을 제쳐두고라도 이 마필이 주행 자세나 이 발 쓰는 거를 보면은 썩 믿음이 안 와요. 그 다음에 뭐 4코너까지는 여유가 있었다 치더라도 직선에서의 그렇게 큰 여유는 없었어요. 발도 조금 그렇게 쓰고 리듬감이 조금 떨어지는 그런 감이에요. 그래서 결론은 4코너까지 그렇게 힘을 안 빼고 왔으면 생각 외에 의외의 어떤 탄력을 내야 되는데 내지를 못하더라. 그 얘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힘 안 배를 하고 왔는데 마지막 탄력이 좀 시원하게 좀 나와줬으면 좋겠는데, 전체적인 기록이나 마지막에 어떤 그 탄력이나 이런 것들로 봤을 때는 뭔가 조금 어설픈 그런 모습이고요. 자, 2번 강치기는 뭐 선행 같던 마필이고, 온편 킬러도 지난번에 뛰었던 마필이고, 자, 6번 매니 포켓입니다. 김태희 기수 이제 매니 포켓인데 체구가 좀 얇아요. 얇은데 조교를 조금 세게 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예, 조교를 조금, 예, 강도를 높였어요. 근데
말이 워낙 이제 주폭이 작아서 그런지 그런 시원시원한 그런 탄력은 나오지 않았습니다만은 아주 유연해요. 상당히 유연합니다. 그래서 제가 요 마필이 내측에 있으면 한번 좀 강하게 어필해 드리려고 했던 마필인데 안쪽에 빠른 마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얘가 체구가 작은 데다 주폭이 작고 선행을 나서긴 힘들다. 즉 다시 말하면 몸싸움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몸싸움을 좀 피하면 추천드리려고 했던 마필인데 몸싸움을 할 수밖에 없어요. 특히 이제 외곽의 이 너트 플레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지난 데뷔전 때 제가 추천드렸던 마필입니다. 거기 축이 서 있었기 때문에 추천을 드렸었는데 누구죠? 헤드라이트인가 뭐죠? 네, 라이언 헤드. 축이 서 있었기 때문에 추천을 드렸었는데 여기서 선행 걸 거라고는 생각을 못 했죠. 예, 그게 조금 아까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어떤 기수들은 보면 막 밀고 나가서 선행을 가요. 근데 그날 주행심사 때는 따라가서 이제 그렇게 좋은 순발력이 아니었었는데, 정말 뭐 거의 바닥에 있다시피 했는데, 선행을 가버린단 말입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꼭 알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기억해야 되는 게 아니라. 아니, 주행심사에서 따라갔는데, 아직 말이 힘도 안 찬 마필을 갖다가, 그러면 똑같이 비슷하게는 타줘야죠. 근데 초반에 힘을 써가지고 거기서 선행을 가버려요? 당연히 쓰죠. 2살짜리인데 당연히 안 쓰면 좀 이상한 거 아닙니까? 예. 아무튼 이제 뭐 이번에는 이제 뭐 조금 더 나아지겠죠. 한번 뛰어봤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조심하셔야 될 게 뭐냐면 얘가 최외곽에 있어요. 지난번 2번 게이트니까 그나마 수월하게 가서 이제 압박을 당했지만 외곽에서는 여러 마리를 넘어가야 돼요. 다 앞에 안쪽에 있는 마필들이 빠르기 때문에 좀 이 경주는 공략을 해도 위험성이 다분히 있어요. 신마들이고 아직 어떻게 좀 전개될지도 모르겠고 또 라스트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모르기 때문에 조금 이런 것들은 알고 계시면은 섣불리 배팅이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좀 장황하게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네, 1경주였습니다. 네, 2경주입니다. 국내산 육군 연령 오픈 경주 8마리가 출전해 있고요. 네. 뭐 4번 나올레이스가 이제 체중을 어떻게 해갖고 나오느냐가 문제인데 뭐 조교 내용이나 강도 뭐 이런 것들 봐가지고는 뭐 정상이에요. 뭐 뛰어다니는 것도 보면 뭐 탄력도 있고요. 아직 뭐 3살짜리고 경험이 덜 차 있어서 그런지 약간 좀 후들거린다 그럴까요? 이제 제가 이제 예를 드는 거 있죠. 돌 지난 애들 이렇게 띠뚱띠뚱 걷듯이 이제 그렇게 예를 들면 좀 이상한가요? 조금 이렇게 파워감?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해요. 물론 이제 돌 지난 애들도 그렇죠. 뭐 힘이 차면 이제 뚜벅뚜벅뚜벅 이렇게 걸을 수가 있는데 띠뚱띠뚱 걷지 않습니까? 약간 근데 이렇게 좀 가지런한 맛?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한데 뭐 변화할 소지는 충분히 있는 그런 마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3번 정문 파파고입니다. 이 정문 파파고가 이 카우보이 카레 혈통이라 이제 근성은 좋은데 몸이 좀 뻣뻣해서 그런지 자꾸 이렇게 좀 지치는 감? 예, 좀 힘들어하는 감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근데 이 경주에서 이제 정문 파파고가 선행까지도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예, 뭐 4번 나우레이스하고 이제 바로 못 가더라도 바로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뭐 두 마필로 끝날 확률이 높은 경주입니다. 여기 뭐 나머지 마필 봐줄 게 없고 2번 스타 태풍 정도가 이제 어떤 체형은 아주 좋은 체형을 갖고 있어요. 근데 얘는 이 3번 정문 파파고보다 약간 더 좀 경직돼 있는 그런 몸놀림을 갖고 있기 때문에 뭐 여기서 이제 배당이 아니라 이 두 마필을 좀 견제할 수 있는 할 수 있는 마필은 이제 이 7번 원더풀 하와이밖에 없는데 마체가 얇지 않습니까? 마체가 얇기 때문에 좀 선두권에 바짝 붙어 가야 되는데 3번 4번보다는 조금 동떨어져서 가요. 근데 걔네들이 그냥 뭐 폭삭 무너져 주기 전에는 현재까지는 뭐 그렇게 예측할 수가 없기 때문에 폭삭 무너져 주는 그런 상황은 아니란 얘기죠. 줄어도 가볍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원더풀 하와이가 뭐
하와이한테는 뭐 주로가 무겁냐? 그건 아니에요. 근데 그 동떨어진 갭을 초반에 그 스피드 면에서 밀리는 스피드를 마지막에 어떤 그 역습을 가할 수 있는, 추월을 할 수 있는 그 정도의 말은 아니다라는 얘기죠. 여태까지 보면 입상할 때도 보면 거의 뭐 13초 8 뭐 이런 식의 뭐 13초 3 뭐 이런 식의 어떤 그런 탄력이었기 때문에 좀 역습하기는 좀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이경주도 역시 이제 8마리가 출전해 있지만 인기권에선 약간 불안감이 없잖아 있고, 또 공략하기는 배당이 조금 메리트가 없는 그런 경주입니다. 그래서 이 경주도 뭐 그렇게 권해드리고 싶은 그런 경주는 아니다 까지 말씀을 드리고 이 경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3경주입니다. 7마리가 출전해 있고요. 1300m입니다. 국내산 육군 연령 오픈 기펼전 경주. 네, 4번 스카이팡팡입니다. 스카이팡팡인데 공백기를 갖고 나오고 있고, 이 코널존의 혈통입니다. 예전에 이제 꽤 오래전 얘기죠. 꽤 오래전 얘기 41조에 김혜선 기수가 이제 부산 가기 전에, 그러니까 이 코널존의 혈통인데, 전체적으로 보면 특출난 마필은 없습니다. 특출난 마필은 없고 약간 좀 경직된 몸을 갖고 있습니다. 그 마필도 상당히 좋았던 기억인데 거의 뭐 선행까지는 아니더라도 선의권에서 경주를 펼치는 걸 보면 약간 이제 경직된 몸, 그러니까 힘으로, 근성과 힘. 근데 뻣뻣하기 때문에 약간 이제 라스트에서 어떤 그 결정타를 못 날리는 그런 마필이었었는데, 이 4번 스카이팡팡이 그 뭐 좀 공백기는 있습니다만은 조교 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소속주에 뭐죠? 10번이죠? 19번 지금 여기에와 또 그 다음에 20번 상상스타, 이제 상상스타는 일일째 나오고 같이 동반 스프라는데 얘가 좀 가장 앞서더라고요. 앞서는데 그 무조건 앞선다고 해서 이제 상대가 쳐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어린 마필이고 아직 능력이 없다면. 근데 이 스카이팡팡이 그 앞서는 그 가운데 자세를 유지하더라는 얘기예요. 자세를 상당히 유지했고 약간 그 생각보다 리듬감은 좀 덜 나와요. 리듬감만 조금만 더 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인데 아쉬움이 좀 남고요. 얘를 이 경주에서 주목을 해야 되는 게, 일단 공백기를 갖고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주행심사에서 1분 3초, 데뷔전에서 1분 3초, 두 번째에서 1분 3초. 근데 이제 뭐 그렇게 그 좋은 주로는 아니었습니다. 건조주로 해서 13초 4, 포화주로 해서 13초 2. 거의 바닥권에서 이제 경주를 펼치는 마필인데, 최근에 와서 조금 빨라지긴 했습니다만 나스가 좀 없죠. 그래서 이제 공백기를 갖고 아마 이제 전력을 정비하는 거겠죠. 물론 이제 그 부상이 이제 겹치면서 그랬을 겁니다. 양후지 근육통이네요. 양후지 근육통, 마비성 근색 손요통, 뭐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그렇게 큰 부상은 아니에요. 큰 부상은 아닌데, 그러면 이제 결국에는 이제 어떤 피곤이 누적, 힘이 덜 차 있기 때문에 어린 마필 어떤 강한 훈련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자, 이 마필을 좀 그 주인공으로 삼는 이유가 일단 뭐 첫 번째는 조교고요. 어떤 가능성, 체형 이런 것들이 이제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다라는 거고. 근데 여기 인기권에 있는 이제 이 빅토리 샘하고 이제 탱자가 있습니다. 이제 금성 크라운이야 뭐 그렇다 치더라도 뭐 지금 뭐 14초 7을 뛰지 않습니까? 뭐 그렇게 뒷심이 없는 마필이고, 일단 아마 당일 인기는 1번 빅토리 샘과 6번 이제 탱자가 차지할 겁니다. 근데 이 1번 빅토리 샘 같은 경우도 보면 입상은 했습니다만은 결국 라스트에서 이제 질주대로에게 덜미를 선행을 갖고 가서 이제 덜미를 잡혔다라는 거고, 이제 거리가 길고 이제 선행을 못 갔을 때 무너지는 걸 보면, 얘는 지난번에도 제가 이제 공백기가 있음에도 이제 추천드렸던 게 좀 어떤 그 빠릿한 몸놀림 때문에 그랬어요. 그러니까 전형적인 선행마죠. 그러면서 버텨낼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당시에도 이제 공백기가 있기 때문에 조금 믿음은 없습니다. 이렇게 그게만 조심하십시오. 이제 그렇게만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날 쓰는 거 보니까 이게 뭐 밑도 끝도 없이 서요. 그러면은 지난번 거 말고 나머지 이전에 뛴 거를 보면 얘가 기본적으로 어떤 뒷심이 없다라는 게 나타나는 거죠. 예. 기본이 이제 뒷심이 없는 건데 성질이 칼칼하고요.
월요일 날인가 용암보스 이제 5군 마필이죠. 동반 스포르인데 얘가 앞서요. 이런 것들이 어떤 그 대표적인 게 될 수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스피드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조교 때 딱 보고 와, 저 5군 말을 6군 말이 이겨? 이렇게 한다고. 그러니까 그게 제가 이제 계속 요 근래 말씀을 드리는 어떤 그 짧은 거리를 뛸 때는 6군말하고 1군말하고 1군의 어떤 취임마하고 6군말의 선행마가 뛰면 선행마가 당연히 이겨요. 뭐 5, 600m는 이기죠. 이제 그와 같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얘 실전에 들어가서 다 무너지는 거 보세요. 지금 이제 주로가 가벼워서 제가 이제 뭐 어떤 그런 여파는 분명히 있을 겁니다. 있겠지만 지금까지 뛴 걸음을 보면 그렇다라는 얘기고요. 이 탱자도 지금 공백기를 갖고 나옵니다. 공백기를 갖고 있는데 공백기가 14주네요. 뭐 한 달은 뭐죠? 4달은 안 됐고 12주 12니까 한 3달 반 정도 지금 쉬고 나오는데 자, 얘가 지금 그 엄청난 거리죠. 토요일째 일요일째 나오나요? 이 같이 동반 습보를 하는데 발을 너무 많이 바꿔요. 물론 어린 마필들이 한두 번 바꾸면 그럴 수 있다라고 치는데 3번, 4번씩 막 발을 바꾸는 거예요. 이건 분명히 뭔가 힘든 것도 힘든 거지만 어딘가가 좀 불편하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지난번 그러니까 거기다가 얘가 선행을 가서 지난번에 이겼을 때 불량주로 했었어요. 전체적인 기록은 좋지만 13초 4 마지막에 마이티 구색에 덜미를 잡혀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불리함 때문에 스카이팡팡이 4번 스카이팡팡이 조금은 부족하더라도 체중만 그렇게 막 10kg, 20kg 안 부르고 딱 그 정도만 얘가 갖고 있는 어떤 그 보여준 480kg대에서 그 정도 470kg대 후반대, 80kg 초반대 여기에서 딱 체중을 맞춰 갖고 나온다면 한번 공략해 볼 만한 가치가 있는데 일단 1번 빅토리쌤이나 탱자나 얘네 둘 다 선행마라는 게 또 불안한 거죠. 충돌이 생깁니다. 결국 금성 크라운까지 좀 데리고 갈 수밖에 없는데 사실 금성 크라운도 그렇게 썩 좋은 컨디션은 안 해요. 근데 뭐 그렇다고 해서 나머지 마필 피에스 더킹이라든가 영블러드 뭐 트레비트 뭐 이런 마필들이 뭐 능력이 있거나 뭐 컨디션이 월등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뭐 인기권에 있는 마필들을 인정을 하면서 스카이팡팡의 어떤 조건 체중이나 컨디션이나 이런 것들이 맞춰 갖고 나오면 한번 공략해 봄직하다까지 말씀을 드리고 3경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마리가 출전해 있는 4경주입니다. 1700m 군내사는 5군입니다. 이 경주는 뭐 축이 없어요. 이제 이 4번 오래 함께 하자를 여러분들 아마 이제 당일날 현장에서 많이 팔려줄 겁니다. 일단 선행을 가죠. 등치 크죠. 근데 이 마필은 여러분들 좀 기억하실 겁니다. 제가 데뷔전 때 안 됩니다 라는데 입상을 했어요. 우승을 했어요. 우승하고 이제 승군을 했는데 지난번에 제가 이제 1300인가요? 1400이요? 1400에서 뛸 때 안 됩니다. 이 마필은. 근데 뭐 인기 6위권이었었습니다만은 근데 뭐 배당판의 인기 6위권이었었지만 사실은 예상가들이 예상들을 다 했거든요. 뭐 어떤 예상가는 세게 잡은 예상가도 있지만 어떤 예상가들은 또 뭐 예상을 아예 안 하고 뭐 4착, 5착 이렇게 잡은 인기 그러니까 좀 많이 갈렸어요. 어떤 예상가는 세게 보고 어떤 예상가는 아주 약해 보고 이런 상황이었었는데 제가 이마필은 그때 데뷔전 때 그런 말씀을 드렸죠. 왼쪽 뒷다리가 이 개파다, 닭다리. 닭이 이렇게 우리 조용히 걸을 때 보면은 한 발 한 발 걸을 때 보면 이렇게 다리를 높이 들지 않습니까? 이거는 부자연스러운 거예요. 여러분들 이 뒷다리가 들어갈 때는 밑으로 쫙쫙 뻗어서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이제 신장력이나 유연성이나 뭐 다 나오는 거예요. 다 나오는 건데 얘는 이렇게 높이 들어요. 근데 500kg짜리가 그 높이 드는 이유를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은 뭐 그것까지 여기서 말씀을 드리긴 좀 그렇고요. 근데 그게 지금 그날 윤승할 때도 보니까 나타났었어요. 그러면서 입상을 했는데 그게 선행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불편한 점을 단점들을 커버할 수 있는 거는 두 가지예요. 앞에 가서 그냥 선행을 쉽게 간다든가 뭐 초반에 예를 들어서 뭐 7초, 8초 정도 무리를 해서 선행을 가는 거.
그러면 그렇게 큰 무리는 안 해요. 남들도 다 똑같이 무리를 하기 때문에. 근데 뭐 15초 뭐 이렇게 200m, 15초 뭐 20초 이렇게 무리해 가지고는 안 된다라는 얘기죠. 7초 한 100m 정도는 그렇게 갈 수는 있지만 뭐 남들도 같이 가니까 그렇게 해서 쉽게 경주를 펼치되든가 아니면 그게 안 되면 바닥에 있어야 돼요. 아예 처음부터 취입을 작정하고 타야 돼. 왜? 그런 것들을 그 단점들을 보완해 줄 수 있는 방법은 그런 두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근데 이 첫 번째 선행을 가는 거는 상대가 조금 세지면 무리한 게 라트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덜미를 잡힐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뒤에 있는 걸 좀 그 침을 안배하는 거 그런 단점들을 보완해주는 그 전개를 좀 원하는 건데 그런 것들이 좀 안 되고 그다음에 이제 이 4번 지금 올해 함께하자가 지금 1700인데 선행을 가더라도 그런 여파들이 완벽하게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에 고쳐지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아무리 주로가 가볍다라도 이 오래 함께하자 하나만 놓고 봤을 때는 초반 스피드는 나올지 모르지만 라스트 스피드는 안 나올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누군가 얘를 덮쳐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덮쳐줄 말이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충마가 없는 거예요. 등력마가 없는 거죠. 그래서 고른 마필이 누구냐면 이 7번 리얼팩입니다. 리얼팩. 근데 여기 이제 김정준 기수가 이제 기승을 하고 있는데 이전에 1700 두 번 뛸 때를 보자고요. 5착이나 하고 5착하고 4착 왔는데 그 경주가 약하지 않았어요. 좀 빨랐어요. 패스트트랙이 선행을 간다든가 뭐 이런 경주였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마필을 하나 여러분들 잘 두 번 1700을 뗐는데 나머지 1400이나 이런 직선이 긴 거리에서 실격을 당했어요. 왜 실격을 당했는지 여러분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한테는 저한테도 마찬가지죠. 자 1700이라는 거리는 힘을 안배할 여지가 있었기 때문에 그나마 착순이라도 왔어요. 근데 이 1400이나 직선이 긴 거리에서는 나도 모르게 기수도 모르는 사이에 쫓아간다니까요. 그러니까 얘처럼 이렇게 고개가 높고 주폭이 크고 리듬감이 없는 마필은 라트에서 걸어올 수밖에 없어요. 무뎌질 수밖에 없어요. 제가 이제 다 극단적인 예를 표현을 해드리는 건데, 근데 오늘은 1700이야. 얘가 한 네 번째, 다섯 번째 따라갈 거라고요. 선행이면 더 좋겠지만, 선행은 이미 물 건너 갔지 않습니까? 오래 함께 가자가 있기 때문에. 근데 이게 이제 이동국 기수가 조교를 한 것 같은데, 이동국 기수 맞죠? 예, 이동국 기수가 조교를 했는데, 이게 말이, 그동안엔 보면은 말이 막 그 힘이 좋기 때문에 뛰려고 해요. 근데 그거를 아예 이번에는 차분해졌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얘 성격이 어디 가진 않아요. 좀 다른 때보다 좀 차분해졌다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뭐 좀 뭐랄까 좀 힘들면은 막 발을 바꾸고 안팎으로 기대고 그러는데 그런 게 전혀 없어졌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요구하는 게 뭐냐면 기대하는 거는 자, 여태까지 1700 두 번 뗐을 때만큼만 차분하게 타라는 얘기예요. 왜? 앞에서 다 무너져 주니까.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축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 리얼팩을 축으로 해서 공략을 하는데 일단 기본권은 지금 여기에 있어야 되죠. 이건 뭐 체구가 자꾸 지난번에도 바닥에서 올라오죠. 박병희 기수가. 그 다음에 이제 이 정문폭주 9번인데 이거 지난번에도 제가 좀 뭐 안고 갈 수 있는 마필이지 배팅할 수 있는 마필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지금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기 때문에 이 정문폭주에 대해서 조금 흉을 보면 단점들 발이 500km가 나가는데 리듬감이 전혀 없어요. 전혀 없는.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누구죠? 문세현 기수가 저 건너편에 가서 선행 가는 말 다비드 기수인가요? 그걸 뺏어서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래 라스에 쓴다고요. 그거는 문세현 기수가 아마 최적의 전개를 선택을 한 것 같은데 그것보다는 선행을 내주고 옆으로 가는 게 모래 맞는 게 싫으면 옆으로 가는 게 좋았을 뻔했는데 넘어가 버리는 바람에 라스에서 이제 무뎌졌어요. 그런 불리한 점들을 갖고 있고 그다음에 여기 이제 복병마가 있습니다. 이 두 마필이 인기권에는 있지만 불안한 마필들이죠. 그러면 복병만 누구냐면 저희 이 페더럴 킹입니다. 이 49조가 지금
예, 이제 이번 주부터 이제 끝이죠. 어제부로 이제 조교사가 이제 정년퇴직을 했고, 이번 주부터 이제 김동철 53조로 이제 이적을 했습니다. 이 페더리킹 맞죠? 예. 이적을 했는데, 저마필이 뭐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힘이 좋아요. 그냥 여기서 지금 힘 있는 마필을 찾으니까 리얼팩하고 딱 그거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이 지금 여기하는 뭐 기본 추임력을 뒤에서 갖고 있는 마필인데 주로가 가벼워서 이런 마필들은 조금 늦게 올라올 수 있어요. 전문 폭주는 앞에 가려고 할 거기 때문에 데려가야 되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리얼팩을 축으로 간다면 이 두 마필 1번 지금 여기에 9번 정문 폭주, 그 다음에 벽병마로는 5번 페더럴킹은 꼭 끼우고 가야 된다 까지 말씀을 드리고 4경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7마리가 출전해 있는 5경주입니다. 1400m. 한 번만 더 갈게요. 이 2번 러너버스트입니다. 이 경주에서 뭐 많이 길게 말씀드릴 건 없고요. 뭐 킹아너가 이 경주에 선행을 가요? 예, 선행을 쉽게 못 가요. 그래서 이제 2번 러너버스터인데 1400m예요. 러너버스터한테 딱 어울려요. 제가 이제 그 전에 말씀을 드렸죠. 1700인가 1800, 1700에서 자, 김하영 기수 이제 기승하는 거 보십시오. 딱 뒤에 나오자마자 딱 고삐 짧게 하고 붙들고 있잖아요. 지난번에 제가 이제 1300m에서 추천드렸어요. 그래서 추천드렸어요. 인기 8위였었네요. 이미 이제 뽀록은 다 난 거죠. 뭐 그 다음에 단출한 편성이고 그러기 때문에 메리트는 없지만 그래서 저런 거는 좀 저 개인적으로는 조금 그래요. 뭐 좀 적중 한번 해주고 가야 좀 그 속이 후련하다 그럴까요? 그런 마필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월등한 능력을 갖고 있는 마필은 아니에요. 요 마필의 컨디션과 기수의 역량이 더해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저 마필 같은 김하영 기수가 충분히 그걸 숙지하고 있잖아요. 알고 있잖아요.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 기대치를 두는 거고요. 자, 이 경주가 이제 천송이가 있고 4번 킹하너, 7번 에피파니가 있습니다. 가끔 제가 잊어버려요. 그 박으른 기수나 이제 김옥성 기수가 기승을 하는 경주에 이거 얘기를 해야지 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다가 잊어버린 경우가 있는데, 자, 1번 천송이나 킹하너가 가면 에피파니어가 월등하게 순발력이 앞서서 뭐 이렇게 선행을 쫙 가버리면 편하죠. 근데 1번, 4번이 7번, 1번, 4번, 7번이 비슷해요.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1번, 4번이 가면 만약에 늦으면 에피파니가 다 그냥 덮쳐버려요. 그런 겁니다. 뭐 자주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김옥성 기수가 안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런 거는 여러분들 2번, 3번 이렇게 타고 자기가 조교를 하고 이건 이렇게 타야겠다. 이렇게 타야서 더 많은 능력을 끌어낼 수 있는 말이다 라고 했을 때는 그렇게 탄다고요. 근데 이거는 뒤에서 참을 그럴 저기가 아니에요. 예. 그래서 이제 이 천송이가 만약에 선행을 간다. 뭐 킹하너가 선행을 간다. 그러면 얘네들은 뭐 아직 어리기 때문에 1400 누군가 와서 밀고 나오면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그냥 주먹이 이렇게 풀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바닥에 있어도 2번 러너몬스터가 바닥에 있어도 충분하다는 얘기예요. 얘네들은 1400을 다 소화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아직은 안 갖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러너몬스터 같은 경우는 1700에서도 그랬지. 단지 여기서 이제 하나 우려스러운 건 뭐냐면 만약에 1번, 4번이 가는데 7번이 이렇게 가면 1번, 4번이 같이 따라가죠. 그럼 이 갭이 커져요. 이 김하영 기수가 아직 캐리어가 좀 짧기 때문에 너무 멀어 내가 취입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냥 나 죽었네 하고 지난 1700 탈 때처럼 붙들고 있으면 됩니다. 그럼 후차권에서는 뭐 3번 베스트 빅뱅입니다. 이것도 러너먼스터와 같은 맥락입니다. 제가 지금 갖고 있는 생각. 지난번에도 추천드렸다가 좀 실패를 했었죠. 그 4월 달에 뛰고 나서 5월 달인가요? 추천드렸었는데 얘도 큰 능력은 없어요. 근데 이 김태희 기수도 마찬가지지만 분명히 1번, 4번, 7번 뒤에 따라갈 수 있는 마필이 이 3번인데 거기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얘네들이 1번, 4번, 7번이 도망간다고 따라갈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냥 내 상대는 뒤에 있어요. 내가 뭐라 그러죠? 그것도 잊어버렸네. 내가 이겨야 될 말은 뒤에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뒤에를 좀 이렇게 생각을 하고 타야 되지 앞에 말을 기준으로 해서 타면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 3번 이제 베스트 빅뱅인데
나머지 마필이 없어요. 5번 빛나는 질주요. 이번에는 추천 안 드릴 겁니다. 오히려 이제 에피 주로가 가볍다. 1, 2, 4, 3경, 4경주까지 주로가 가볍다 그러면 에피파니 쪽에 조금 이렇게 앞에 가는 말 중에서는 그걸 좀 염두에 두고 있는데 이 에피판이라는 마필도 너무 그 힘을 쓰는 그런 주행 자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좀 불안합니다. 불안하지만 그래도 앞에 가는 마필 하나 정도는 가져간다면 에피파니 쪽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5경주였습니다. 자, 10마리가 출전해 있는 6경주입니다. 1200m고요. 예, 국내산 5군입니다. 어려운 경주입니다. 이 경주는 배당이 좀 나와줄 것 같은데요. 일단 8번 프린세스 삭스인데 이 마필도 마찬가지요. 워낙 선행력만 갖고 있는 마필. 그러니까 성격 때문에 그래요. 얘는 따라가라 이런 말들은 제가 봤을 때 고치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취입으로 어떤 습성을 변경하기가 어려운 마필입니다. 그냥 워낙 성격이 칼칼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단지 조교로 그냥 좀 차분하게 시켜서 선행을 가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무슨 얘기냐면 이런 마필들 뛰어다니면 안 돼요. 그러니까 조교 때 다 힘을 써버리면 특히 이런 마필들 선행마들이 이런 선행마 중에서 이런 마필들 성질 칼칼한 데다가 매일 나와서 습보를 하면 그 무슨 힘으로 뛰냐고요. 워낙 스피드밖에 없는 마필인데 지구력을 보강한다고요? 아니요. 성격이 그렇기 때문에 거의 고쳐지기가 힘듭니다. 근데 얘가 선행을 가면 지금 예경주 자체가 1200m 국내산 5군 1200m이기 때문에 또 나도 선행을 한번 가볼 거야 그러고 나오는 마필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어려운 경주입니다. 그 중에 이제 누구냐면 자, 이번에는 이제 김용근 기수가 따라갈 겁니다. 이 3번 희망챔프입니다. 희망챔프. 따라가는데, 자, 8번, 4번, 10번이 빨라요. 빠르기 때문에 그 뒤에 갑니다. 1번하고 같이 가겠죠. 1번 자리가 좋은데, 그 정도 사정권이면 충분히 희망챔프가 취입이 될 거라고 봅니다. 거기다가, 주로가 지금 5까지 내려간다 치더라도, 10% 그러니까 최고로 다습이 빠져 습기가 빠져서 10%까지 봐준다고 해도 거기까지 가도 충분히 희망챔프에겐 조금 더 유리하지 않겠느냐 그런 의미에서 좀 희망챔프를 이 경주 축으로 좀 세우려고 하고 있고요. 문제는 이제 4번 테이크머니입니다. 테이크머니. 그러니까 1번 킹마운틴부터 말씀을 드릴까요? 지난번에 취입했지 않냐 이렇게 반문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는 앞에 말들이 다 순경주예요. 얘가 그날 뛰는 걸 보면 등치 크지 않습니까? 전혀 몸에 움직임이 없잖아요. 그냥 발로만 힘들어요. 근데 오늘 1번 게이트라 상대도 비슷하고 그러기 때문에 좀 걱정스럽긴 합니다만은 요거는 좀 자르고 가겠습니다. 문제는 이제 4번 테이크머니인데 지난 얘기는 하지 말자고. 지난 거 낚시꾼이 놓친 고기가 제일 크다고 그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알아듣시겠죠. 그게 선행력을 갖고 그러니까 그 이전에 뛴 걸 보자고요. 선행을 못 갔기 때문에 못 뛴 거예요. 등치가 좋고 그러기 때문에 항상 조심해야지. 분명히 저게 선행을 가면 언젠간 뭔가 선행이 아니더라도 적응하면 뛸 것이다. 이렇게 좀 생각을 했던 마필인데 선행을 가버렸어요. 그러면 아직까지 이 마필은 모래를 맞으면 안 된다고 봐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얘가 지금 프린세스 삭스가 있고 안쪽에 이제 킹 마운틴 물론 이제 테이크머니가 빠르긴 합니다만은 그러니까 얘가 선행을 갈 것을 대비해서 그러니까 안토니오 기수니까 그다음에 8번 가장 상대를 해야 되는 8번 프린세스가 바깥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빠르죠. 근데 얘는 분명히 이렇게 몰고 나갈 거야. 근데 얘는 여기 따라 나가요? 못 따라 나가요. 따라 나갈 수가 없어요. 쓰기 때문에 그걸 알죠. 근데 아마 이제 조기사 작전 지시가 죽기 살기로 선행 가라 이러면은 그렇게 지시하는 조기사는 없으니까요. 그렇게 옛날에 있긴 있었죠. 아무튼 이제 테이크머니는 기본적으로 등치가 있기 때문에 선행을 염려해서 이제 끼워놓고 공략을 해야 되겠지만 기본은 이제 이 스마트 전사입니다. 왜?
앞에 말들이 좀 많이 좀 싸울 염려가 있기 때문에 뒤에서 오르는 마필 데려가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 10번 큐피드 보입니다. 얘가 사정가 4번, 8번, 그 다음에가 10번이에요. 외곽에 있어요. 참 좋아요. 근데 큰 능력은 없어요.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8번 프린세스가 선행을 가고 4번 테이크머니가 따라가고 이런 작전을 그리기 때문에, 물론 이제 아까 제가 테이크머니가 선행을 갈 것을 대비해서 얘는 데리고 가지만 얘가 빠르기 때문에 이 둘 다 죽을 경우를 대비해서 10번 큐피드 보호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은 3번 희망 챔프를 축으로 해서 스마트 전사 큐피드 보호가 있는데, 저 테이크 머니를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이제 요거만 좀 고민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3번 희망 챔프, 요게 체중이 조금 불어야 됩니다. 지금 뭐 여름이라 체중 불리기가 쉽지가 않을 텐데 460 중반, 470kg까지 올라가면 좋겠고요. 많이 올라간 것 같아요. 근데 모르죠. 워낙 조교를 세게 해서 또 들어가서 또 안 먹어버리면은 뭐 입이 짧은 애들은 이렇게 강한 훈련을 하고 난 다음에 좀 피곤하면 잘 안 먹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만 체크를 해 두면 되겠다까지 말씀을 드리고 육경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8마리가 출전해 있는 7경주입니다. 1400m고요. 저희 경주에서는 아로마가 선행이네요. 그동안의 어떤 그 평균 그 스피드를 초반 200m 화롱타임을 보면 트로일링 라일리가 14초 6을 계속 68 이렇게 끊었는데 아로마가 더 빠르네. 이 트로팅 라일리 같은 경우 선행 안 가면 좀 골치 아프죠. 예. 그다음에 안쪽에 옐로우 캣이 있고, 결국 트로팅 라일리라는 마필, 얘도 보면은 아직 어리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발 쓰는 거 보면 조금 그 깨금발이라 그러죠. 약간 개파는 아닌데 개파보다는 조금 덜한 그런 그 좀 발성을 갖고 있어요. 조금 그냥 한마디로 얘기하면, 크게 포괄적으로 얘기하면 경직되다예요. 경직돼 있다. 이렇게 좀 표현할 수가 있겠고, 자, 2번 베스트입니다. 이런 거 한번 보세요. 예전에 말씀을 드렸었죠. 뭐 김기배 기수나 이혁 기수나 뭐 송재철 기수나 자꾸 앞에만 가려고 그래요. 이 경직 대표적인 거야. 이런 것들도 아까 얘기했던 리얼팩은 얘랑 베스티아랑 비교를 하면 전혀 다른 체형을 갖고 있긴 하지만 얘네들을 최대한 능력을 끌어낼 수 있는 거는 힘 한 배요. 리얼팩하고 베스티아하고는 전혀 다른 그런 체형을 갖고 있어요. 근데도 보면 얘는 좀 경직돼 있고 걔는 자세가 높아요. 그 다음에 성격이 칼칼하고, 얘는 그런 거는 좀 없어요. 뭐 성격이 조금 좀 칼칼한 면이 없잖아 있지만 리얼팩에 비교하면은 뭐 그건 뭐 칼칼한 것도 아니죠. 근데 얘 여러분들 조교 동영상 한번 보세요. 발발발발 거려요. 아주 뭐 뻣뻣해. 어깨가 전혀 안 나가는 마필이에요. 그럼 결국엔 답은 뭐예요? 제가 지난주에 뭐 더킨 저스티스인가요? 이혁 기수 탄 거? 그것도 마찬가지고 얘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걸 갖고 있는데 오늘은 빼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상대가 강해지면 이게 안 통해요. 상대가 강해지면 안 통하는데, 아니면 아예 주로가 무겁든가.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얘는 뒤에서 힘 안 배해야 되는데 격차가 너무 벌어져요. 힘을 안 배하려면 그만큼 거의 뭐 1초 정도는 뒤쳐져 온다고 얘를 가정을 한다면 앞에 말들이 서줘야 되는데 안 서줘요. 그래서 주로가 좀 무거운 게 얘한테는 유리한데 9주 만에 출전하고 있고, 뭐 그렇게 뭐 썩 지금 뭐 얘는 원래 컨디션이 그렇게 썩 좋아 보이는 애는 아닙니다만, 남는 마필은 이제 이 옐로우 캣이 얼만큼 가서 버티느냐예요. 선행을 가서 얘가 선행을 갈 거기 때문에 얼만큼 버티는데, 못 버틴다 그러면 결국 지난번에 추천드렸던 어서와를 축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기본은 한강보스 옐로우 캣이기 때문에 거기서 더 가져가면 배팅의 메리트가 전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이 어서와가 거의 축으로 나오기 거의 확실시 되잖아요. 한강보스 뭐 어서와 이런 순서로 좀 갈 거기 때문에 7경주는 배팅의 메리트가 없다까지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자, 7마리가 출전해 있는 8경주입니다. 1400m고요. 세네 파워풀, 뭐 이 경주도 뭐 의미 없죠. 캡틴 브라보, 문학스트롱, 화이트 참이요. 만약에 뭐 화이트 참을 공략을 한다 그러면은 세 방을 공략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경주인데, 일단 하나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만약에 배팅을 하신다면 조심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이 캡틴 브라보입니다. 3번.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제가 이마필을 1200이나 1400 뛰는 걸 다 봤어요. 근데 얘는 1700에 어울리는 마필이에요. 그게 뭐예요? 뭐 모래를 맞는다 뭔다 그게 아니고 얘는 뭐 1700에서도 모래도 맞아보고 다 했어요. 근데 그때마다 이 박태종 기수와 다르게 다 붙잡고 갔어요. 선행 뒤에서 붙잡고 간다거나 막 그 무리 속에 있대. 근데 이 1200이나 1400 뛸 때 보면 붙잡은 것 같지만 붙잡지 않은 그런 겁니다. 그래서 얘가 이제 체구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그 힘을 쓰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 눈에도 안 보여요. 그거는 안 보이지만 분명히 주먹은 풀어져 있었다라는 겁니다. 1700에 뛸 때를 보면은 고삐가 잡은 게 보여요. 그거는 보이는데 1200, 1400 직선이 긴 거리에서 뛸 때 보면은 잡은 것 같지만 고삐는 이미 느슨하다는 얘기예요. 가는 대로 다 갔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매번 사착 뭐 이렇게 뭐 착순권에 간신히 들어요. 힘을 못 써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는 조심하셔야 되는데 제가 이 경주를 그냥 건너뛰려고 하다가 이게 지금 주로가 가볍기 때문에 그런 여파를 제가 받을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점화피를 가져가야 돼요. 가져가면은 배팅의 메리트가 없는 경주입니다. 자, 5번 세네파울 문세영 기수요. 이게 들어오든 못 들어오든 간에 지난번에 하만식 기수가 무리한 전개 왜 쫓아가냐고 그거를. 지가 선행 가야 된대. 그 선행마가 뭐예요? 앞에 가던 게. 그거를 왜 쫓아가냐고요. 그 엄원마필한테 기회를 주는 거거든요. 그거는 말이 안 되죠. 아, 참, 예. 그날 문학수트럼 뒤에, 이혁기수 뒤에 붙잡고 있는 거 보세요. 근데 앞에 두 마필이 한 마리가 도망가니까 나 선행 가야 돼. 그러고 쫓아가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면 여러분들 좋아하실 거예요. 모르시는 분들은 좋아요. 아이고, 저거 두 마리 땡땡 굳었구나. 천만에 만만의 말씀. 말은 쓴다니까요. 서요. 정말 월등한, 상대적으로 월등한 능력을 갖고 있지 않는 이상은 다 씁니다. 예. 근데 문제는 저 캡틴 브라보인데 이 화이트 창 같은 경우는 제가 지금 몇 번 추천드렸는데 마찬가지예요. 똑같아요. 그냥 딱 결정력이 없는 거예요. 그게 뭐 제 나름대로의 어떤 그런 뭐 이유는 갖고 있습니다만은 아직은 확실치가 않아요. 이 공백기를 갖고 나와서 지금 이전에 어떤 그런 걸음하고 비교하기보다는 최근에 어떤 그런 것들을 보면 왜 결정력이 없지? 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마필입니다. 제 나름대로의 이유는 있지만 아직은 뭐 이제 3번 뛰어봤기 때문에 확실하게 저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없기 때문에 거기서 더 멈추도록 하겠습니다. 예, 8경주였습니다. 자, 11마리가 출전해 있는 9경주입니다. 1200m. 이 중간에 이제 뭐 5경주인가요? 6경주부터 이렇게 좀 쉬어 가십시오. 조금 이렇게. 어차피 7마리, 8마리 뛰는데 여러분들도 만약에 배팅 하시려고 그러면은 좀 뭐랄까요? 좀 답답하지 않으실까요? 왜냐하면 아니 말 7, 8마리 뛰는데 3방, 4방 사면 스스로도 좀 이건 아니다 싶다라고 생각을 할까. 물론 이제 3복승식, 3쌍승식이 있긴 합니다만은 좀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요경주인데 여기 이제 1번 파이널 칸지노요. 파이널 칸지노. 이거 1200m 불량주로 해서는 기가 막히게 뛰는데 얘가 전부 다 지금 다스 포화주로 해서 입상을 했어요. 그런 말들이 있어요. 예, 있는데 제가 이제 처음에 그 1000m인가에서 1분 몇 초를 뛰었죠. 예, 이 파이널 칸지가 1분 몇 초를 뛰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다음 경주에 나왔을 때 기록만 보고 전부 다들 1200인가요? 꽤 오래됐었나요? 여기 59초를 뛰었네요. 이게 꽤 됐네요. 2019년도인데. 예, 맞아요. 2019년도에 59초를 뛰었을 때 이게 뭐 울트라 챔피언 이게 불량주로예요. 2019년 11월 16일 날 불량주로 4착을 와가지고 59초를 뛰었어요. 왜 제가 이걸 기억하냐면 당시에 이제 그 예상가들이 다 예상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뭐냐면 이 파이널 칸지로라는 마필이 아까 얘기했던 리얼팩하고 거의 흡사한 주행 자세를 갖고 있어요. 거의 뭐 조금 더 파이널 칸지로가 나을 거예요. 얘도 고개를 들고 리듬을 안 해요. 근데 엉덩이가 잘생겼어요. 이 몸통이 잘생겼어요. 이
어깨 그 뭐죠 가슴 뒤로가 잘 생겼어요. 이 앞 부분은 좀 그렇고. 그 처음에 저도 이제 이마필이 어떤 그런 후구 때문에 조금 뭐 단거리에서는 뭐 좀 통하지 않을까 그랬는데 주로가 가볍지 않으면 전혀 통하지 않아요. 여러분들도 이거는 확인해 보세요. 이 파이널 칸지노가 지금 우승 한번 준우승 2착을 3번 왔는데 다 스포하라니까요. 근데 오늘 1번 게이트고 지금 뚜렷한 선행마가 없어요. 뭐 3번, 나이드러키, 10번, 뭐 문학파이어 이런 마필들인데 얘네들이 안 빨라요. 상대적으로 월등하게 빠르지를 않아요. 그래서 분명히 이 경주에서는 선행마들이 무덤이 될 수 있어요. 그러면 1번 게이트에 이점이 있기 때문에 거기다 주로가 도와주기 때문에 조심을. 그러니까 뭐 준우승까지 2차까지는 복승식권에서는 메리트가 좀 떨어지는 마필이긴 합니다만은 다른 마건 좀 이렇게 해보시고요. 이스트 임팩도 뭐 이건 기본권이고. 자, 저 라이드러키인데 지금 1200까지는 기가 막히게 1400 넘어가면 안 되더라고. 그 이유는 뭐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도록 하겠고, 아무튼 이제 공백기를 갖고 있고 1200m 이제 나왔어요. 결국엔 나왔지만 이게 지금 소속주도 옮겼죠. 나오긴 했습니다만은 워낙 좀 센 상대를 만났고, 그다음에 머니챔프 58kg고 이 몬스터 K가 좋아졌는데 확실히 못 갖겠습니다. 이게 1200m고 빠르고 최근에 이 두 번 1200m에서 워낙 무뎌졌는데 예전에 1400을 뛴 걸 한번 보세요. 27초 대인 게 기본 능력이 있는데 이게 100%인지 아닌지 그게 가늠이 안 돼요. 얼만큼 좋아졌는지 가늠이 안 되고. 문학시바입니다. 이거 지난번에 제가 데뷔전 때도 이게 나아야, 이 부상이 나아야 뛸 겁니다라고 그랬는데 그냥 선행 가서 뺑 돌았어요. 근데 지금도 이번에도 얘가 무릎 때문에 부상이 무릎 부위이기 때문에 조교를 또 습보를 안 했어요. 근데 이번에는 지난번에는 선행을, 그러니까 상대가 약해서 선행을 갔지만 이번에는 내측에 있는 말들이 빠른 마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선행을 간다는 보장을 못해요. 가더라도 힘들게 갈 겁니다. 그러면 주로의 여파가 있기 때문에 힘들게 가도 돌까요? 일단 그게 좀 그렇습니다. 물론 그렇고요. 그다음에 문학파이어. 이 마필이 지금 땡땡이기가 갑자기 또 원래 그랬던 마필이에요. 제가 이제 예전에 그런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말은 한 병 악벽이 처음에 생기면 어느 순간에 고쳐질 때가 있어요. 이제 뭐 다독여서 뭐 잘해서 이제 고쳐질 때가 있는데 근데 제가 본 바로는 때려서는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요? 좀 우격다짐으로 해가지고는 이 그 악벽이 안 고쳐져요. 달래야 돼요. 맨날 쓰다듬어 주고 이쁘다 해주면 그게 변해요. 어느 순간 변하는데 얘가 갖고 있는 잠재된 악벽은 언젠간 나타난다 그랬죠. 예, 그게 이제 언제쯤이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제가 생각할 때 이번에 좀 그게 나타났어요. 왜냐하면 그 관리사가 조교를 하는데 때리니까 반항을 해요. 근데 이 마필은 때려서 안 된 마필이에요. 그래서 항상 조교가 습보가 거의 없어요. 지난번에도 보면 하긴 해요. 그러니까 말 잘 들을 때는 습보도 가끔 하는데 말 잘 안 들으면 아무리 때려도 안 가요. 그게 악벽입니다. 오히려 반항해요. 딱 때리면 뒷발질 빵빵 해대고 사람 떨어뜨리려고 그러고 이제 막 그래요. 그러면서도 이제 실전에서 뛰는 마필이긴 합니다만은 그런 게 조금 더 눈에 띄게 나타났다라는 걸 좀 감안을 하시고요. 그래서 이 경주는 아까 제가 뭐 중간에 몇 경주는 좀 쉬어 가시면서 이 경주는 지금 이 11번 블루마카를 한 번 더 가겠습니다. 더 가는데 자 이번엔 조한별 기수인데 라고 반문하실 수도 있지만 지난번 2번 게이트에서 박우른 기수가 딱 따라 나오니까 막 선행 가려고 막 몰고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선행은 실패하고 힘은 다 쓰고 모래 딱 맞으니까 어떻게 해요? 딱 고개 쳐들잖아. 3코나 선회할 때 한번 보세요. 막 선회하기 전에 막 선회하려고 할 때 보면 고개 딱 들고 리듬을 안 해요. 근데 오늘 외곽에 있어요. 얘도 마찬가지죠. 주로가 도와주면 되는데 조건은 체중이 풀어야 돼요. 말 컨디션 무척 좋아요. 정말 좋은데 이 모래 때문에 지금 안 뛰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지금 나이가 5살인데도 이렇게 모래 적응을 못 한다니까. 예전에 이준철 기수가 뭐 장거리에서 탈 때 그때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분명히 기본은 있는 마필인데 체중이 한 10kg, 5kg에서 10kg 그 정도 좀 불면 체중이 불면 제가 뭐 써놨는데 5kg, 10kg는 안 써요. 5kg에서 10kg
사이로 굴면 그 다음에 또 하나 조심할 필이 이 4번 파노라마 뷰입니다. 파노라마. 저 컨디션이 많이 좋아졌는데 쟤도 보면은 거의 불량주로 말이에요. 불량주에서 잘 뛰는 마필. 근데 이번에는 정말 컨디션이 좋아졌더라고요. 컨디션 좋아졌는데 기본이 워낙 보여준 게 없기 때문에 제가 뭐 섣불리 저 마필까지 가져갑니다 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이제 뭐 좀 분석을 해봐 가지고 뭐 전개는 일단 잘 따라 나와요. 따라 나오는데 이 경주 자체가 횡대로 가는 경주죠. 종대로 가는 경주가 아니라 횡대로 가요. 빨라요. 다. 뭐 1번, 2번, 3번, 5번, 6번, 7번, 9번, 10번, 11번 다 빨라요. 얘가 늦은 게 그 뒤에 바로 4번이 있어요. 그 사정권 안에 8번 빼놓고는 다 이렇게 횡대로 가기 때문에 물론 이제 상코나 돌 때는 어느 정도 종대로 이어지겠죠. 근데 이 두툼하다라는 얘기예요. 선두권이 두툼한데 그 안에서 조금만 잘 참아서 동떨어져서 경주를 펼치면 한 발 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인데 그건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경주가 그렇게 많이 뭐 제 마음대로 되면 좋겠지만 그렇게 되지는 않더라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경주의 축은 블루 마카롱인데 조건은 5에서 10kg가 불어야 된다까지 말씀을 드리고 구경주 마치겠습니다. 자, 11마리가 출전한 오늘 마지막 경주입니다. 예, 1400m고요. 1400m. 자, 1번 샤크짱 있고, 뭐 아이스펀치, 5번 와일드리 로맨틱, 11번 너블리 K, 뭐 이런 마필들이죠. 님의 향기요? 님의 향기 같은 경우는 이런 거는, 예, 그냥 뭐, 너무, 저거 어떻게 표현해야 되나? 하여튼간 뭐, 힘으로 뛰는 마필이에요. 힘으로 뛰는 마필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때 멀로 기수가 1번 게이트에 달 때 2차 골 때 그 이후로 지금 얘는 보시면 그러니까 이런 마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마필들은 조금 결정력이 없어요. 결정력이. 왜 결정력이 없냐는 얘기예요. 근데 그러니까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님의 향기 능력을 예를 들자면 1분 30초야. 1분 30초인데 두 마리가 1분 29초 5를 뛰어. 그러면 이런 마필은 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 기준이 거기에요. 얘 기준을 두고 이 경주를 분석해도 좋습니다. 만약에 얘를 배팅으로 삼는다면. 근데 지금 뭐 주로가 가볍고 이렇기 때문에 뭐제 얘기가 틀리시다면 평상시를 두고 말하면 임의 한계는 그렇다라는 겁니다. 결정력이 없기 때문에. 그럼 결국 이제 이 경주에서는 5번 와일드 로맨틱이 선행을 어떻게 가느냐요. 저 마필은 뭐 꼭 선행이 아니어도 되긴 합니다만은 발을 조금 높이 써요. 높이 쓰기 때문에 그게 저런 마필들은 조금 선행을 가는 게 낫겠구나 뭐 이렇게 좀 생각을 하게 되는 마필이고 그 다음에 뭐 1번 체크짱 4번 아이스펀치 이 두 마필은 기본권이죠. 그 다음에 롱라인은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보세요. 이 장추열 기수 하만식 기수 지난번에 이 롱라인처럼 타면 얼마나 좋아요. 제가 이제 지난번에는 뭐 안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뒤에서 참아버리니까 저도 깜짝 놀라잖아요. 이전에 장추열 기수가 입상했을 때 보세요. 똑같아요. 13초 5를 떼요. 13초 3을. 오히려 하만식 기수가 더 기록을 땡겼어요. 0.2초. 0.2초 뭐 반발밖에 안 되지만 그래도 땡겼다고요. 마지막 하롱타임 12초 똑같아요. 물론 주로의 어떤 그 상황에 따라서 기록이 달라질 수는 있지만 어떤 보편적인 걸 보면 그렇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마필이 1400에서는 조금 너무 맹신해서는 안 되는 마필. 제가 이제 이전에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는데 여기 이제 오히려 롱라인보다는 조심하시는 마필이 이 러블리 K죠. 러블리 K.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몬스터 뭐 K인가요? 몬스터 K랑 같이 동반 습보를 했는데 러블리 K가 이게 두 마필이 전부 다 저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분간을 못 하겠더라고요. 어떤 날은 보면은 말이 괜찮아졌다. 어떤 날은 또 아니고. 그러니까 딱 어떤 이런 마필들은 현장에서 체크하는 수밖에 없어요. 체중부터 시작해서 뭐 이제 어떤 걸음걸이라든가 또 윤승시 때 그러니까 배터한테 필요한 거지 그냥 외적으로 이렇게 딱 봐가지고는 드러나지가 않는 그런 마필입니다. 지금까지 어떤 조교 내용을 봐가지고는 분명히 뭔가 변화를 줬어요. 변화를 줬다라는 건 뭐 안에서 어떤 이제는 뭐 조교해도 돼라고 이제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 부분인데
조금 뭔가 좀 그렇게 확실하게 좀 보여주지를 못합니다. 그래 뭐 경주는 뭐 와일드리 로맨틱이라는 마필이 있는데 좀 불안감이 없잖아 있긴 하지만 경주는 뭐 제가 뭐 이렇게 저는 이 와일드리 로맨틱이라는 마필이 그런 단점 때문에 그렇게 세게 보고 싶지는 않지만, 그러니까 앞으로 변화는 보일 겁니다. 근데 지금 현재로서의 보여준 전력으로는 세게 보고 싶지는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요경주는 제가 이렇게 썩 추천드리고 싶지 않고요. 그다음에 이 4번 아이스펀치도 안으로 기대려는 단점들을 갖고 있다는 거 뭐 예전에 충분히 말씀을 많이 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다 기억하고 계실 거라고 믿겠습니다. 아닌가? 예, 안으로 많이 좀 기대는 마필이에요. 뭐 동반습불 해도 기대고, 뭐 혼자 뛰어도 기대고, 발도 안 바꾸고. 그러니까 이런 마필들은 그 단점들을 문시현 기수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바닥에 있는 거예요. 근데 앞에 나오면 여러분들 죽었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문세영 기수가 뭐 이제 주로가 조금 가벼워서 그런 이점을, 그러니까 뭐 머리가 영악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식의 전개도 염두에 두셔야 될 겁니다. 뭐 저 같아도 그렇지 않습니까? 조금 그 말이 안 좋아. 근데 뒤에 있기는 좀 싫어. 그러면 이제 주로의 어떤 이점이 있기 때문에 가끔 보면 이렇게 앞에 가려고 할 겁니다. 뭐 예전에 뭐 다른 선배들 보면은 와서 부탁을 해요. 야, 내 말이 조금 안 좋으니까 그냥 선행 갈 테니까 네가 좀 봐줄래? 뭐 그런 경우도 있긴 합니다. 있긴 하는데 내 거는 굳이 선행을 안 가도 이길 수 있으니까 그래 가세요. 그러는 거죠. 예, 그랬을 때 그러는 건데 뭐 지금은 그러면 큰일 나죠. 뭐 큰일 나는데 이제 그런 것도 좀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다까지 말씀을 드리고 오늘 마지막 경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7월 2일 토요일 10개의 경주 예상 모두 마쳤습니다. 예. 비가 그치긴 했는데 좀 비가 그치고 나니까 습기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좀 짜증나죠. 여러분들 더위에 짜증내지 마시고요. 건강 지키십시오. 다음 주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진아였습니다.